북한이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자 강철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외 매체를 통해서 김정남의 암살 장면이 담긴 CCTV도 공개가 되는데요. 관련 소식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승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장,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남 사건의 북한 배후설을 부인을 하면서 심지어 한국 정부가 연루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북한을 연구한 전문가라면은 의뢰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죠.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식 표현으로는 아닌 보살이라 그럽니다. 이 증거가 명백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예측했던 건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은 도적이 매를 든다 하는 식으로 초기에는 이처럼 완강히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완전히 업세트를 시켜서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968년도에 121 사태, 청와대 기습 사건이죠. 네. 그때도 모든 요원들이 사살이 되고 한 명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그 사실을 북한하고 김일성이 제시를 하자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김일성이 하는 얘기가 맨 처음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스모킹 건이라 그러죠. 네. 이게 제시하니까 김일성이가 마지못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것은 자기가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내의 맹독분자, 불순분자들이 자유로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천안함 사건도 전 세계의 내로를 하는 전문가들이 다 한 달여간 조사를 해서 이것은 북한이 의한 폭침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남조선 당국이 꾸민 특대형 모략극이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로서는 이런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지만 지금 강철 말레이시아 대사가 얘기한 듯이 지금 부인하는 선으로 가지만 이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증거가 드러난다면 그걸 또 뒤집어 갖고 이것은 자기네들과는 상관이 없는 남조선 측의 모략극이다 이렇게 또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봐도요. 이게 지금 김정남이 아니라 북한 여권을 가진 김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김철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북한의 어떤 그 태도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 다 예견된 수준의 그런 발표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나니까 이 그림을 쭉 보니까 북한이 이 김정남 피살 사건을 이제 계획을 할 때 그들이 그렸던 그림이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북한이 사실 예견한 것보다는 좀 돌발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정남한테 여성이 2명이 접근해서 독살을 시켜가지고 원래 딱 접근시키면 김정남 그 자리에서 폴싹 앉아가지고 아픔을 호소하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잃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물 시간이 아주 김정남은 아마 자기가 피습됐다는 걸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왜 이래 아파 하겠는데 이 사람 바로 그걸 생각하고 공항 안전요원한테 다가가서 누군가 나한테 이런 공격을 했다라고 하니까 안전요원들이 이게 그냥 일반 질병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계획대로라면 원래 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아가서 정신이 잃었으면 그냥 죽음으로 가겠는데 그럼 뭡니까? 그 애교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부검을 안 한단 말이죠. 대사관에 연락합니다. 그럼 대사관은 우리 김철 맞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김정남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알린 거죠 국제사회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예견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지금 하나의 이 상황들이 지금 플레이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죽으나 사나 이 김정은과 관련된 우상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정말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보다 더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타나도 우리는 김철이지 김정남 아니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이제 사건이 한 솔이 있습니다. 한 솔이 중국이 김한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정의로운 그런 감을 가지고 중국이
뭐 협조보다는 네. 그냥 정당하게만 나온다고 하면 김한솔을 데리고 태국까지 온다면 그럼 이거는 뭐 국제사회 북한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됩니다. 네. 지금 이 북한 당국은 현재 북한 매체를 보면 김정남 뭐 사망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 강철 대사의 기자회견 아무래도 이 북한 당국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읊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에 나오는 것도 제가 유심히 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소설을 쓰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북한을 진짜 수십 년 동안 전공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 판단을 하니까 이런 프로를 보는 시청자들이 상당히 이 혼돈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애당초 범행 시간이 5초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5초로 추정을 했는데 이제 뭐 3.3초다. 2.33초. 2.33초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여자들의 관계가 상당히 하는 짓이 서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과는 무관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저께 그 말레이시아 대사 강철이가 네. 기자회견 하는 내용이 이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김정남이라는 언급은 안 하고 북한 국적자인 김철이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자연사, 또 하나는 심장마비,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우리 김 대표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독극물이 어떤 것이 투여가 됐는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네.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아마 충분히 실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독극물이 일단 투여를 해갖고 이것이 직사하는 경우 또 어느 정도 기간이 가서 직사하는 죽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충분히 실험을 해갖고 일단 투여를 딱 해갖고 직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 동안은 멀쩡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효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심장마비와 자연사 연계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남이가 몇 분 동안은 걸어 나와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충분히 북한 당국이 아주 이 실험 결과를 해서 투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몇 분 정도는 정상적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 김정남의 행동이라든가 표현 같은 거를 통해서 네. 했는데 갑자기 죽었다. 30분 만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갑자기 죽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 아니냐.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실험 결과를 예측을 해갖고 아주 철저하게 의도된 그런 암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독극물이 일부러 시간차가 그렇죠. 있게 했다는 시간차가 있는 말씀이신가요? 독극물을 투여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여자들이 접촉해서 떨어지자 바로 사망한다면 이건 뭐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바로 이제 결국은 이 공격이 아닙니까? 이 피습이죠. 근데 떨어져서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여성들도 빠져나가고 자기가 좀 움직이는 시간이 있다면 자연사 내지는 심장마비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설계할 때부터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약 독극물이 뭐 그런 효능이 적은 게 아니고 아주 정밀하게 타살한 건데 네. 다만 김정은이 보안에 가서 이걸 갖다가 제보를 하는 그 순간부터 북한이 그렸던 그림은 좀 틀려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확보된 CCTV를 함께 좀 볼 텐데요. 지금 빨간색 원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김정남인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있는 공항이라는 거를 저희가 한눈에 봐도 지금 알 수가 있죠. 네, 지금 저곳이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저가항공사 터미널이고요. 김정남이 지금 한쪽 어깨에 배낭을 메고 이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 발권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명의 여성이죠.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인도네시아 지금 국적 여성이 하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네, 저 여성이 지금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뒤에서 목을 잡아당기면서 네. 저게 지금 천으로 얼굴을 뒤집어 씌운 것인지 뭔지는 지금 화면이 흐릿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저 여성이 뒤에서 목을 감싸고 앞에서 액체를 뿌리면서 그 범행이 불과 2.33초가 걸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얀색 원 안에 있는 게 이제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게 김정남인데요. 저희가 아까 봐서 언뜻 봐도 이게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이 부분에서 또 드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신속하게 범행이 밝혀지고 체포되는 과정이 결국 저 CCTV에 찍힌 영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이 암살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면 굳이 저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CCTV가 있는 공항에서 왜 암살을 했느냐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북한 당국으로서는 충분히 아까 북한식 표현으로 타산이라는 걸 썼잖아요. 네. 충분히 타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어떤 범행을 저지르면 노출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결국 정반대로 CCTV에 잡힐 정도로 이렇게 노출이 된 것은 서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충분히 타산된 거죠.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여성이 범행을 저지르는 짧은 순간 네. 그 CCTV에 일부러 잡히도록 연출을 했고 그 다음 날도 가서 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말레이 당국은 CCTV에 의존을 해서 원체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니까 다른 뭐 증언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CCTV에 의존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했던 북한인들이 떠났죠.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 땅으로 그것도 삼국을 경유해서 갔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충분히 북한으로서는 이런 말하자면 주범이 도주할 수 있도록 종범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버는 것이 겉으로 보기는 상당히 서투르고 초보자적인 행태를 내보이지만 기실은 그 전에 치밀한 의도가 다 계획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당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그 그 여자가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표현하는 대로 무슨 뭐 비디오를 찍는다더니 백달러를 이런 거 얘기를 한 것들 이런 것들의 실체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도된 연출이다,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북한이 일부러 이 두 여성이 CCTV에 찍히게 함으로써 이 경찰의 어떤 수사력을 여성들에게 집중시키고 그 사이에 나머지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이 평양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한 각본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건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2명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을 투입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2명의 여성들이 단순한 여성들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훈련과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김정남이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암살할 것이다. 테러를 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주변 정황을 살피고 또 수행원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경호원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경호원들이 없이 단독으로 간다는 건 북한 당국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로 포착을 했는데 또 상식적으로 볼 때 김정남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 상태, 남을 경계하는 그런 심리 상태와 김정남의 체격 같은 걸 볼 때 이 2명의 여성이 아무리 순식간에 달려든다 그래도 그것을 커버하지 못하고 조금 아까 2.33초라 했나요? 네. 그 찰나 같은 순간에 그렇게 제압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보통 여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전에 많은 연습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암살이다, 피살이다, 또 광범위한 차원의 테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들은 이게 본인들이 말한 것처럼 몰래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암살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암살이라는 것까지는 북한 당국이 알려주지를 않겠죠. 다만 그네들은 뭐 $100 운운하는데 $100 정도가 아니고 뭐 북한에도 갔다 오고 한국에도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상당한 자금을 약속을 했겠죠. 네. 이것은 이제 거기서 북한이 너희들이 만약 건거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라. 그래서 어느 정도 돼서 너희가 집행유예로 나온다거나 형이 선고가 되면은 우리가 그 뒤에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다니까 이 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현재 좀 괴롭지만은 상당 기간에서 지나면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밀고 나갈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외신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김정남이 암살됐다는 소식이 뭐 돌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김정남이 김정은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이런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졌을 경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 일단 뭐 그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어떤 가족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이야기하는 게 다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뭐 그냥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으로만 알고 있죠. 거기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잘 모릅니다. 이런 사건들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면서
장성택을 한번 그 고모부를 처형할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김정은을 이제 그 말하자면 권력을 해치고 자기가 뭐 총리가 되겠다고 왕국을 만들고 총리가 되겠다고 판결문에다 써놨기 때문에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 봤죠. 그때 그 근친을 도륙내는 그거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뭔가 지탄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모부까지 죽이느냐. 근데 이번에 자기 형친형까지 죽였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인 경우는 야 이거 사람도 아니네. 지금 북한이 그 김정은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굉장한 그 우상화의 작업에 정말 그 엄청난 이제 데미지가 입히게 되는데 그 데미지 정도는 말이죠.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그 어떤 위인에 대해서 칭송할 때 그 신뢰심과 존경심을 가질 때 그의 본질적인 문제가 딱 그 허점이 딱 발견되면 순식간에 와락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저는 뭐 일반 그 주민들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은 그 사실에 막 긴가민가할 수도 있고요. 왜? 앞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뭐 지식인들이나 고위 간부들 속에서는 더 이상 이 정권 하에서 내가 그 내 생명 자체를 부지할 수 없다. 제 형까지 저렇게 고모부까지 저렇게 죽이는 저 작자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그 정권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아마 그런 불신뢰 그리고 이 정권에 살 수 없으니 뭔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아마 우죽순처럼 아마 퍼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제 관심이 김정남의 장남이죠. 김한솔의 예. 행방에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입국했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입국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아마 20일자로 아마 그 현재 언론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20일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뭐 사건 터져가지고 아마 수사가 중간 결과 발표되고 그다음에 뭐 북한이 저기 강철 대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하고 말레이시아가 정부가 이제 대사 초청해가지고 또 평양에 아니 그런 와중에 중국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이 열심히 따릅니다. 중국이 김한솔을 그 안내를 해가지고 호송해서 여기 말레이시아에 도착한다 하면 그 북한이 말하고 있는 김철이나 김정남이는 분명히 갈려지겠는데 중국이 여기서 지금 아마 또 저울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서가지고 얻을 게 뭐냐?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중국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저 북한하고 말레이시아의 이 싸움을 맡기겠다라고만 생각하면 나타 안 날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아마 뭐 싸움은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진 국제사회가 있거든요.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과 지탄 속에서 중국은 어차피 할 수 없이 막 김한솔을 대동하고 아마 그 말레이시아에 나타나겠는데 그게 20일 너무 저 바툰 것고요. 아마 이제 이후로 뭐 수일 내로 아마 말레이시아도 협조 공문을 보냈겠죠. 뭐 그렇다고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크다. 공사는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한솔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을 또 독재 정권이라고 이 공공연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아버지인 김정남이 암살이 되면서 사실상 이 백두혈통으로서 어떻게 보면 김한솔도 김정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으로서 또 다시 한번 이 존재가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 김한솔의 신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백두혈통하게 되면은 이른바 김과 정권의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으로 이루어졌지만 김정은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두혈통에 우리가 적자라 그럽니다. 적자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자가 바로 이번에 피살된 김정남이고 네. 김정남의 장남이 바로 김한솔이기 김한솔이죠. 때문에 4대 적자가 되는 거죠. 백두혈통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특히 김정은으로서는 적자가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눈의 가시와 다름이 없는 거죠. 이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김한솔이가 말레이시아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인 김정남의 시신을 갖다가 수렴해 간다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인 강철의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부정되는 거죠. 강철이는 맨 처음에 김정남이라는 표현도 안 했고 북한 국적자인 김철이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협상을 할 때 최초에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시신은 북한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상황이 반전되면서 이제는 수사 결과를 보고 DNA를
검사를 해서 친생자가 확인이 되면은 가족에게 인도하는 것이 자기네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김한솔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은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김한솔이가 말레이시아에 들어오는 게 개인의 그 자격이 아니라 중국과 말레이시아 또 중국과 북한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김한솔이가 들어와서 이거 아버지 시신을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갈 것이냐 지금 북한의 강철 대사는 완강하게 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네 국적자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네. 시신을 인도해 가야 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관례를 고려할 때 일단 친생제한테 아버지의 그 시신을 인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진짜 DNA 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가 확인이 되면은 김한솔한테 넘길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북한이 최초부터 지금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과의 관계를 절단하면서까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 시신을 김한솔에 인도할 것이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만. 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한 배경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중 한 가지가 이 중국 당국이 북한에서 뭐 예측 못한 사태가 터졌을 경우 이 대체제로 김정남을 앉힐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때문에 현재 이 김정남이 암살된 상황에서 이 중국이 이 김한솔을 이 김정남의 대체로 해서 이 북한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김한솔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대체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대한 세력이죠. 네, 대한. 김정은의 대한 세력으로 김정은이 자체적으로 병을 해서 죽거나 또는 뭐 쿠데타에 의해서 뭐 저격이 되거나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일단 김한솔을 대한 세력으로 보는데 그 점은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아마 김정일이가 그 점은 간파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바로 중국을 몇 차례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중국 당국한테 요청을 했다 그래요. 내가 만약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6.25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장남인 김정남만은 좀 지켜달라. 뭐 사회자께서도 중국을 가보셨겠지만 중국의 공안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호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느 호텔에 들어가든 심지어 이 노래방에 들어가든 이 감시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덩어리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그것을 알아서 특별히 부탁을 한 거죠. 김정남이를 좀 부탁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이 중국 땅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김정일이가 죽고 그런데 이번 사안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 땅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큰 일침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신변 보호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제4대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한솔만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경호해야겠다. 이렇게 아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한솔을 중국 당국은 유사시에 대비한 대한 세력으로 아마 낙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 게 이 시신 인계 절차를 두고 중국 정부의 요청을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가족에게 줘야 될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북한 정권의 요청을 따라야 되겠는지. 예. 그래 뭐 원칙은 분명히 세웠고요. 다만 지금 가족한테 먼저 그 요청을 한다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그 말레이 정부의 어떤 또 지혜가 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끝까지 김철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족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김정남이라고 하는 북한이 지금 현재 뭐 국구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요. 그 종지부를 찍는다고 하면 북한이 이번 그 강철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강변하고 있는 자연사다, 심장마비다. 그리고 이것은 적대 세력, 즉 대한민국이 득을 정치적 이 소용돌이를 해서 득을 보기 위한 세력들에 의해서 말레이 정부가 지금 추종당하고 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완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김한솔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북한 정권에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제일 초기에 이제 그 부총리였죠. 그렇죠. 부총장이
북한 대사관에 가서 한 20분 동안 그 서로 간담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 측 요구한 게 뭐냐? 우리 시신을 가져가겠는데 달라. 네. 줄 수도 있다니까 그걸 화장해서 가져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또 김정은의 그 정말 그 백전 같은 그런 살인 기질 또 볼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북한 안에서는 그가 묻힐 김정남 형이 묻힐 한치 땅도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가던 길에 바다다다 뿌려버리겠는지 아마 그렇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북한 참시라고 하는 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다 두루 이제 객관적으로 공인되기 때문에 말레이 정부는 끝까지 가족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단은 내일 부검 결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글쎄 그저 이 독약을 어떤 독약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수사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는 징후가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1차에서도 나타나지 예. 않았기 때문에 그 며칠 간격으로 2차에 나타날 것인가 좀 우려가 되는데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시신 문제가 나왔지만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북한 당국이 요청했던 듯이 시신을 달라 자기네한테 그러면 기는표가 화장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간에는 김정남의 시신을 뭐 북한으로 운구해서 간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 문제는 그러면 화장을 북한 당국에 인도를 하게 되면 화장을 할 것은 분명한 건데 이것은 화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두말할 나위 없이 이 김정남의 존재에 대한 소문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고 또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멸치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면 김한솔에게 가족에게 넘긴다 할 경우에는 시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화장을 할 것이냐 이것도 이 관심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미리 제가 앞질러 말씀을 드린다면은 김정남의 어머니 묘인 성혜림이가 모스크바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묘가 있는데 아마 김정남이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섣부르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네. 현재 이제 그 독극물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쓰고 있는 어떤 이 새로 신종 독극물인 경우에는요. 지금 국제사회가 하나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독극물이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있거든요. 그 DNA가 다 DNA라보다 그 하나의 그 체계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브로마 뭐 계열도 있고요. 또 청산카리 그다음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계속해서 새로운 독극물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는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5,000톤 가량의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네. 이거 마땅히 그 관심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DMZ 전연에 가면요, 이 그 대대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탄약 그 상자가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대장이 결심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무력부에서 연락 군관이 내려서 개방해 쏘는데 그걸 쏘는 순간에 그 발포된 지역에 정말 뭐 몇 킬로미터 안팎의 사람들은 쫙 하는 순간에 목숨을 잃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독극물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북한이 독자 개발했기 때문에 그건 잘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뭐 남한의 그 서울공대 초대 그 학장이었던 이승기 박사 그리고 또 그의 사위였던 유재엽 그리고 그 뒤로 많은 그 제자들이 지금 뭐인가 강요에 의해서 지금도 이 사람들 순식간에 죽이기 위한 생화학 물질을 이런 독성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런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져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리정철이 체포가 됐잖아요. 네. 리정철이 관련 분야를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좀 조사를 하면 관련 내용이 좀 나오지는 않을까요? 이정철은 아마 지금 왜 잡혔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레이 경찰이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예. 흘러나온 자료에 보면 왜 이 사람 왜 잡혔어? 근데 바로 이 도주자들 4명의 용의자들하고 동선을 이제 파악하는 과정에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공항까지 내려다 준 차량 번호를 조사했고 차량 번호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정철이 차란 말이죠. 그 전에는 다른 어떤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철과 이 도안이라든지 시티 아이샤와의 연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조사하다 보니까 이 공작원 4명이 왔을 때도 이 사람이 뭐 태워주고 그런 보급을 했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말이냐면 북한이 어떤 공작을 하기 전에 현지에 자기 아지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운구에서 해야 되니까 아지트고 작전이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행동 계획 같은 건 이정철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정철이까지 경찰한테 이 떼어주려 했다는 거, 아이샤하고 또한 그 범행 직접 그 행위를 한 여자 2명하고 이정철이까지 던져줬을 때 경찰이 수사하라고요. 그러면 이정철인 경우에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을 잘 모른다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지 예? 않겠습니까? 독극물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뭐 그 말레이 현지에서 독극물 만들어서 넘겨줬다. 이거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고 설비 있어야 되죠. 그건 분명 평양에서 날라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정철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는 없고 오히려 도안이나 이 시티 아이사에 대한 그 강한 그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섭외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섭외 과정에 이정철이 개입됐느냐. 그렇다면 지금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영화를 찍는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준비하고 와서 뭐 그 리허설하고 했을 겁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말레이 경찰에 충분히 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말레이 경찰도 이거 북한이라고 소용하고 연루자를 찾는 거지 그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정철한테서는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현장에서 이 용의자들을 태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증거이죠. 팩트이고. 리정철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범죄를 대비해서 미리 뭐 지리도 파악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또 중요한 것이 지금 평양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4명 용의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4명 용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 그 전부터 이정철이가 그 독약 제조에 네. 관련되지 않았냐. 그것은 관계 당국이 지금 밝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정철이가 동명이인이다. 네. 그 9살 연하의 인도네시아의 그 독약 그 전문가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정철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이 말레이시 경찰이 급습을 했을 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정철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았겠죠. 분명히 너희가 우리를 도피하는 기간을 벌어주게 되면 말레이시아 경찰이 그 폐쇄 회로를 보고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네. 그때 너 태어나게 해라. 그래서 예정된 각본으로 했기 때문에 예정된 각본의 고문에 의해서 강압수사를 하게 되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려해서 이정철에게는 이 암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운전이나 하고 지리나 안내하고 이런 역할만을 준 것이지 북한 당국이 이정철에게 특별한 그 힌트 같은 거 또 네. 정보 같은 걸 주지 않았을 거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은 16,000km라는 장정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경유해서 네. 평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거 상당히 궁금하죠. 근데 일단은 북한이 이런 그 테러라든가 피살을 하는 총책이 바로 정찰 총국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들로서는 정찰 총국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전문가는 나와서 정찰 총국 산하에 국이 3개가 있는데 국 3개 중에서 해외 정보국 담당이고 해외 정보국 중에서 지역별로 리전별로 네. 미국 동남아 하는데 이건 너무 앞서 나간 거죠.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자기네 기밀 조직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 이런 것조차도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정찰총국의 그 기구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고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정찰총국에 관련된 인물일 것이다. 라고만 추정하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남의 집 살림살이에 들어가서 네. 숟가락이 몇 개냐 이거는 좀 맞지가 네. 않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방금 이 4명 용의자의 저희가 행방을 또 방금 16,000km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제3국을 돌아서 간 배경에 대해서 베이징을 중국을 통해서 간다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간 배경이 또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경우에 지금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어떤 피살 사건이 그 공작이 드러난 경우, 오늘 같은 이런 경우에 일시에 확 달아났다라고 하면 누가 봐든지 이거는 삼척동자도 이게 공작하고 일시에 달아났다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뭐 북한이 적극적으로 자기 어떤 그 무죄를 이제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밝힐 때 보라. 이 사람들이 당신들 서로 다른 시간에 와가지고 자기 일을 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근데 어떻게 이게 한 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특히 지금 뭡니까 이 작전은 작성 그 계획될 때부터 일단 이 사건화되는 거를 전제로 했어요. 예, 사건화 전제 이게 도의하고 여자 둘은 잡히고
만일 경우에 이정철이 잡힌다면 꼬리 잘랐으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나올 때 아마 혹시라도 이 4명이 나온다고 하면 증거를 남길 필요는 안 되거든요. 네. 그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도록 하기 위해서 4명을 다 다른 방향으로 시간차에 따라서 내보낸 거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질문드리자면 지금 태영호공사가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같은 경우에 국내에도 암살단이 들어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결국 현재 지금 어떤 고조되고 있는 어떤 암살 위협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암살 위협은 지금 쓰고 있는 암살의 수단이 그냥 갖다 붙이고 갖다 순간에 됐다 2초 만에 벌어지는 이런 거라고 하니까 소리도 안 나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수건 닦는 사람들 입히다가 갖다 묻혀놔도 되는 거니까 네.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신변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신변 보호 경찰들이 이제 인원이 증가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가지고 별치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수법이 너무나도 잔악하고 생각은 경악스러운 것이어가지고 이게 주변에 접근해 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 경계의 눈치를 가지게 되거든요. 높아진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지금 이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부 활동을 중단을 하고 사실 외국에 나가는 국내 사람들도 있고 지금 탈북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이 이제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지금 바로 김정남하고 관계된 그 이한영이라는 네.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정남의 어머니가 김혜림이고 김혜림의 언니가 성혜림이고 예. 성혜랑이지 않습니까? 예. 성혜랑의 아들이 바로 이한영인데 이한영 씨가 한동안 한국에 와서는 이 테러 위험 때문에 활동을 안 하다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방송도 하고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테러를 당했느냐 하는 것은 한간에 알려져 있지만은 일단은 흥신소 같은 데서 이한영을 계속 추종을 한 겁니다. 북한의 자금을 받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주민등록 번호를 바꾸질 않았기 때문에 소재지를 알려준 게 돼갖고 그래서 결국은 피살을 당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피살을 당했지만은 범인은 검거를 하지 못하고 북한체 탄피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범인은 일단 도주를 네. 한 건데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이제 김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태공사도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아무리 10명, 100명이 경호를 한다 그래도 이런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경호가 훨씬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경호 강화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조심하는 게 가장 큰 첩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스탠딩 오더라고는 하지만 현재 이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네. 안정돼 있지 않나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김정남을 결국 암살한 것은 그만큼 이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불안정이 내부로부터 불안정일 수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정에 대해서 더 위협적으로 느끼거든요. 김정남 그냥 그동안에 카지노에서 도박이나 하고 술 먹고 은평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 일부에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이거든요. 탈북자 단체들도 그렇고 중국 내 또 반북 그런 세력들도 김정남을 어떤 새로운 굳이 망명 정부는 아니더라도 반 김정은 세력의 수위로 모셔가지고 그와 동시에 이런 그 북한 민주화를 위한 그런 활동들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북한 정찰총국이 그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증되고 있는 커지고 있는 이런 외부로부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김정은의 아마 수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